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경제는 트럼프는 옛말 해리스, 신뢰도 첫 역전.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와 관련해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지른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경합주 세 곳에서 트럼프 후보를 제치고 4%포인트 우위를 차지했는데요. 새로운 차별화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풀어주시죠. 일단 해리스가 굉장히 잘 나서라기보다는 좀 트럼프를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인물입니다. 그동안 바이든의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노령화에 대한 부분들 혹은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좀 이제 관망을 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의 부통령이 조금 더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신뢰성이라든지 혹은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신뢰성이 높다는 여론조사인 만큼 우리가 이거를 잣대로 해리스가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리스가 약진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합주 쪽에서 해리스가 조금 더 잘 해주고 있는데, 지금 미시간을 포함한 세 개의 경합주가 2016년도에는 트럼프가 이겼고 2020년도에는 바이든이 이겼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만큼 지금 해리스가 좀 이제 앞서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리스와 트럼프 트레이드를 고민을 할 때 우리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지표가 폴리마켓이라고 이제 베팅 사이트입니다. 미국 쪽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지율을 보이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해리스 같은 경우가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들, 한 2, 3주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우위를 보였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보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해리스 트레이드가 계속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장세를 보면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는 장세. 물론 지난주에 하락에 딛고 조금씩 회복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긴 하나 지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잘 나올 것 같은 기업들을 눌림목에서 접근을 해서 스윙으로 치거나, 혹은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혹은 해리스 트레이드처럼 테마주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온 쪽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거나 두 가지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해리스 트레이드에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수급이 계속 모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적어도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는 계속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이제 트럼프도 전당대회에서 인기가 최절정에 달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피습 사건이라든지 갑작스런 이벤트가 있긴 했으나 현재 이벤트를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민주당 쪽에서 이벤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그리고 그때 이벤트에서 오바마라든지 혹은 바이든, 클린턴 같은 이제 전 현직 대통령들이 해리스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는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면서 이제는 해리스 트레이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외됐었던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도 볕이 드는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2차 전지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 불리는 정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분류를 해볼 필요가 2차 있어요. 전지와 그 외로 나뉘어지는군요. 근데 투자의 전략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제 섹터로 하나로 묶여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투자의 전략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배터리라든지 혹은 양극재 이런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 영광에 이제 주가 상승을 보였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코스닥 쪽을 보게 되시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는 게 바이오의 강세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가 강했을 때는 2차 전지로 굉장히 많이 채워졌다가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바이오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총 같은 경우를 보게 되더라도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 종목군들의 우위에 있다 보니까 현재는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가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지금 거래 대금도 굉장히 낮은 상황들, 사람들의 투심 자체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다 보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이 돌아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에코프로라든지 혹은 LNF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했고 에코프로 BM은 한 영업이익이 96% 정도의 감소한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이런 점들을 보게 되었을 때는 아직 업황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전기차의 K줌 구간에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업황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Q와 P 단을 함께 봐야 하는데 지금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Q가 살아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 P 같은 경우를 보게 되더라도 아직 리튬가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지금 리튬을 보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올라오려나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었지만 지금은 연초 대비했을 때 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리튬가가 배터리라든지 혹은 가격이 전가가 되어야지 P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리튬의 가격이 계속 하향 추세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현재 전기차 쪽에 대해서도 수요가 그렇게까지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공급단에서 보게 되었을 때도 현재 중국 쪽에서 리튬 재련소들이 가동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재고도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들. 호주 같은 경우도 생산 업체들이 증산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까 리튬은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K줌 구간이 2분기 바닥을 딛고 올해 하반기에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우위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전기차는 조금 더 바라봐야 한다는 여론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만큼 현재 2차 전지 종목군들, 대표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도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고는 있어요.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혹은 친환경 정책 등을 보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전기차 쪽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담아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지금 좀 더 물량을 더 태울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정도라면 물타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발상은 사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처럼 다시 한번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위치의 시작점 자체가 지금 이 라인대일 수도 있고 여기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대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대일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높은 가격대일 수도 있는데 지금 물량을 태울 때는 추세가 완전히 돌아설 때 그때 다시 한번 담으셔야지 좀 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현재 같은 접근에서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망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 내에 다른 종목군들이 있으니 그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기회를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벤츠 등 중국계 산원계 배터리, 중국산 산원계 배터리로 인해서 큰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량 리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하방 압력을 이용해서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방금 김시현 팀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요. 하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언제쯤이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를까요? 네,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결국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2차 전지처럼의 B2C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의 인간 지표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이제 방송에서도 2차 전지 이제 괜찮습니다. 조금 더 관심 있게 봐도 좋아요라는 내용들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그때쯤이면 이제 주말에 카페를 간다거나 혹은 어디에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나올 때 요즘은 전기차가 대세더라.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심리 혹은 소비자의 수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리튬가라든지 혹은 전기차 쪽에 대한 수요가 나오게 되면서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바탕세이다 보니까 지금 투자하시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분들에게 전기차 언제 사고 싶어? 이거를 가장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전기차 혹은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그동안 기관들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열심히 매집을 하다가 이들이 좀 올라갔을 땐 또다시 매도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해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보게 되었을 때 기관들의 매수세가 얼마나 연속적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전기차 화재로 관련했을 때 좀 이제 하단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소비자들의 심리가 얼마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캐즘 구간은 조금 더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기차를 이제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제 전기차 주인분들께서는 굉장히 물론 억울할 수도 있죠.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하실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9월 초에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 표기를 논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전거래일에 전구체라든지 혹은 화재 막는 기술 가진 기업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터리 제조사를 보게 되었을 때 물론 중국산보다는 한국산이 조금 더 안전성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완성차의 입장에서 가격을 택할 것인지 혹은 성능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현재 2차 전지 관련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지금 이슈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는 쪽은 오히려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먼저 지난주 같은 경우는 나노팀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큰 강세 흐름들을 보였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바닥권 대비했을 때 100% 가까이 나오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관련했을 때 최근의 이슈 자체가 최근 이슈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쪽들, 특히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수급이라든지 혹은 투자 대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고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관련 종목군들의 확산이 함께 일어난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기회를 찾는다면은 지금 전기차 화재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면 이쪽에서 접근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전고체 그리고 ESS
딱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관련된 종목들 중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가장 먼저 민테크라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전거래일 굉장히 큰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가 조금 더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하에 민테크 역시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유일하게 배터리 화재를 막는 진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배터리 진단 시장에서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시장 안에서의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전기차 쪽에 대해서 인증이라든지 화재 쪽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민테크라는 기업 역시도 함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가장 큰 단점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항상 제가 신규 상장주를 접근을 할 때는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터지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 기업이 얼마나 실적이 좋고 그리고 산업에 대한 성장이 좋고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지 여부는 이제 조금 뒤에 봐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6개월 이내에 나올 수 있는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기업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많아서 항상 신규 상장주를 접근을 할 때는 보호예수 물량 언제 나온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체크를 해본 결과 3개월째의 보호예수 물량이 이미 8월 2일에 나왔고요. 8월 초를 그때를 기점으로 했을 때 민테크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민테크에서 나올 수 있는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냐라고 보면은 6개월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3개월 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월 뒤에 약 9% 정도의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 이슈가 몰렸을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실 때 가장 명심해야 하는 것이 내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했으면 반드시 손절 라인이라든지 혹은 끊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했다가 한 2년, 3년 보유할 종목군들은 조금 다수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보유예수 물량이 6개월 뒤에 있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현재 단계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어서 현재 관점에서 민테크라는 기업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ESS 쪽을 보게 되었을 때는 한중 NCS라는 기업인데요. 지금 한중 NCS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기존에 ESS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부각이 되었던 좀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ESS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을 쉬어갈 때 항상 ESS 쪽에서의 매출이라든지 혹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게 되면서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ESS로 몰리게 되고 있다는 점들. 테슬라라든지 혹은 삼성 SDI 이런 쪽에서 ESS 쪽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지금 한중 NCS 같은 경우에 바닥권 대비했을 때 회복세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한중 NCS 역시도 이제 전고점까지는 무릴지는 모르지만 전 박스권 내에서의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